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첫 태풍인 장미는 조금 전 소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충청도와 전북지방 중심으로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태풍 장미가 오후 3시쯤에 상륙을 했었고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빨리 소멸됐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지금 태풍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상륙했던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이 태풍 장미는 이 오후 2시 50분쯤에 이 거제도 남단에 상륙을 했었는데요. 지금 막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은 이제 시속 한 50km 정도의 속도로 이 북동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태풍은 이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세력이 유지가 되는데 상륙을 하다 보니까 이 수증기 공급량이 줄게 되었고 또 지면가에 마찰이 생기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제 한반도 이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도 이제 2~3시간 안에 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태풍 구조가 무너지면서 네. 지금 이 태풍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은 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구름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기압이 완전히 물러나가기 전까지는 영남 지방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소멸은 됐지만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은 소멸됐지만 또 기상 상황이 아직까지 장마 전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추가적인 집중 강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다시 뭐 좀 본인의 이제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신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신다거나 혹은 또 해당 지역에서 그냥 안주하고 계시기보다는 혹시라도 이런 위험성을 대비하셔서 일단 대피를 하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이제 장마가 끝나거나 강우가 이제 해소가 된 이후에 복구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곳에 계신 주민들 지금 어떤 점들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태풍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는 네. 됐다고 하지만 역시 이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지역이 영남 지방입니다. 중심에는 역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고 그래서 따라서 비도 비지만 강풍에 대한 대비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제 중심이 지나가는 지역이 남부 지방으로는 이 초속 한 20m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한 80km에서 한 9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람이면 이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적인 강풍입니다. 따라서 비와 함께 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영남 지방은 태풍이 관통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태풍에서 동반된 이 기류가 영남 지방으로 수렴이 되고 또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영남과 이 동해안 지역인데요. 작년에 상륙했었던 태풍 콩레이를 좀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태풍이 관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던 지역이 이 동해안 지역입니다. 울산과 그리고 경북 동해안 그리고 강원 이 남부의 이 삼척 같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었거든요. 이번 역시 이 태풍에서 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은 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구름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비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방이나 이 해안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만조 시간과 겹친다면 이 해안가 주변이나 저지대 분들은 좀 어떤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만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해안가 부분까지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만조가 되기 이전에도 많은 강수로 인해서 이런 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만조 시에 침수되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깊이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만조시 한 이 정도까지 물이 들어오겠다 생각하셔서 이런 뭐 배들을 이제 옮겨놓는다든지 또 대피를 하신다든지 하시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혹은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충분한 안전하게끔 이런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만조뿐만 아니라 해안가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이제 네.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천 주변에도 이런 부분들 각별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네. 상황입니다. 하천 말씀하셨습니다만 낙동강과 섬진강의 경우 이제 제방이 터지면서 네. 일대가 물에 잠기기도 했잖아요. 이 제방이 추가 붕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네, 같은데요.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내렸던 비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제방이라든지 뚝 같은 경우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빠르게 이런 부분들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피해 부분들이 이제 붕괴된 부분들이 점점 넓어지거나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점점 피해 상황이 커지는 상태에서 방치가 되는 상황, 빨리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부분도 커지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집중적인 강우가 또 발생하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시킨다면 그 피해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의암댐 사고 이 실종자 찾기도 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을 발견을 하면서 2명의 실종자가 이제 네.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악천후 상황 속에서 좀 수색 작업 어떻게 하면 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뭐 비가 이제 그친 상황이라면 드론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항공기라든지 또 수색선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수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 또 이렇게 불규칙하게 또 비가 강우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항공기 운행, 그러니까 헬기 운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드론으로서 정확하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배를 이용한 이런 구조라든지 또 이를테면 여기 이제 이런 수색하는 수색 요원들이 직접 잠수를 해서 구하는 행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물이 탁한 상태 그리고 또 유속도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또 산사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사태 상황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이달 들어서만 산사태가 거의 600억 건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하루 동안에만 55건이 일어난 아주 굉장히 기록적인 이런 산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이런 임야에 상당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 또 그리고 지표로 흐르는 지표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상태 이렇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붕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주변 지역 또 물길이 바뀌거나 주변 지역의 어떤 지형이 바뀌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비가 조금만 더 온다고 한다면 이런 산사태들이 연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기상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이제 산사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뭐 정식 관측은 아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론 뭐 또 인재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의 산사태 양상은 물론 뭐 기록적인 폭우도 쏟아지고 있지만 전례 없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전국에 쏟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산과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이 양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적은 비가 내려도 토양 안에서 물이 그냥 그대로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이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네. 네, 이렇게 유독 올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면산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여러 이제 전국적으로 사면 붕괴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라든지 또 대비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비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재난을 대비할 때 어느 정도의 재난에 대비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이런 대응 범위를 벗어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비가 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재난 강도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대비한 이상으로 강한 강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한 이후에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피에 대한 부분들 또 안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배수로 같은 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당연히 네. 맞습니다. 배수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이 가는 길을 우리가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다른 쪽으로 물이 가지 않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배수로 용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배수로 용량이 부족한 상황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배수로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 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지만 항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그 옹벽 말이죠. 네. 그 옹벽을 설치를 하는 것이 대비를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게 또 역으로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일단 겁니까? 옹벽을 설치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네. 토사가 내려오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입장에서는 옹벽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옹벽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옹벽이 버틸 수 있는 힘 이상의 토사가 밀려 내려오거나 네. 또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온다면 옹벽도 무한정으로 버텨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옹벽 주변에 이를테면 배수로라든지 또 옹벽의 지하수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옹벽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계속 한 번 설치하면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을 때 변형이라든지 또 이런 노후화에 대한 어떤 균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산사태를 막기 힘들더라도 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발생 신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를테면 낙하하는 낙석이 있다라든지 또 흙들이 일부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특정 부분의 나무들이 이제 흔들리거나 나무가 이제 쓰러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평상시에 그냥 사면이나 흙면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오른다거나 혹은 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꿀렁꿀렁하게끔 이제 이 물이 이제 액상화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쪽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확인이 되면 지체 없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대피를 하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신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분들도 대피가 가능하고 알리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태풍은 온대저기압으로 변화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장마 전선은 다시 이제 그럼 어떻게 위치가 또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정말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이 보통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장마 전선이 이제 태풍 세력에 밀려서 북한 위쪽으로 완전히 물러가는 경우가 종종 보이곤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상황도 있지만 또 태풍만 봤을 때는 태풍 자체의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장마 전선이 완전히 밀려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됐지만 이 온대저기압이 빠져나가게 되면 북한으로 올라갔던 이 장마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장마 전선이 이 중부지방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중부지방에 다시 한번 강한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이 충북과 전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보다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 더 남하를 할 경우에는 이 전남 지역으로도 강한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내일이면 이제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을 하면서 이 중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부와 이 충북 그리고 전북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 그리고 많은 곳은 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도로 폐임 현상도 많이 나타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이 도로 폐임 현상의 예방법도 알고 싶고 또 이렇게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 기간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대비 방법이 있을지도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야 확보도 잘 되지 않고 또 일반적인 도로 상황보다는 미끄러짐, 급정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미끄러짐도 훨씬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로면이 이를테면 치마가 된다거나 혹은 파손이 돼서 운전 중에 장애물로서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 웅덩이라든지 또 물이 상당히 많이 젖어 있는 이런 노면들은 회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그런 이러한 부분들의 체마 현상이 발생한 부분들을 목격했거나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셨다면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 신고하셔서 빨리 보수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이런 이 장마가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혹은 지역적으로 이런 강우가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처럼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전체 도시라든지 지역의 어떤 우배수 용량을 확보하듯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확보를 한다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 비상 대응의 단계를 조금 더 조기적으로 이런 실시를 한다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장마에 대한 부분들의 예방적인 조치 또 예방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호우 상황과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